자, 파동에 대해서 좀 배워볼게요. 파동은 정의가 뭐냐면 한 점에서 시작한 진동이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현상이야. 정의는 한 점에서 시작한 진동이 에너지를 가지고 주변으로 전달되는 현상인데, 주변에 전달되는 현상. 인데, 파동이 시작한 한 지점을 뭐라고 할까요? 파원이라고 합니다. 파원. 파동이 시작한 한 지점을 파원이라고 하고, 파원에는 파동 종류에 따라서 다른 명칭으로도 얘기할 수 있지. 빛이라는 것이 시작하면 뭐라고 해? 광원. 소리가 시작한 지점을 뭐라고 할까? 음원. 응? 음원. 지진파가 시작된 지점을 진원. 전부 다 파동이 시작한 지점을 좀 다르게 표현한 거야. 파원의 다른 표현들이야. 자, 진동이 퍼져나가는 현상인데, 이때 진행하는 것과 진동하는 것을 구분해야 돼. 파동이 주변으로 진동을 전달할 때 진행하는 것이 있고요, 진동하는 것이 있는데 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진행은 누가 한다고 하냐면, 진행은 나아가는 거야. 에너지가 나아갑니다. 다시 뭐가 나간다고? 에너지가 진행한다고 표현해요. 진동은 누가 한다고 표현하니? 매질. 우리 상대성 이론에서 좀 나왔죠? 상대성 이론에서 누구는 매질이 없다? 빛은 매질이 없다. 이런 것들이 나오죠. 자, 진행은 에너지가 하고 진동은 매질이 하는구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빛의 경우는 뭐야? 빛의 경우는 매질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근데 물결파 같은 경우는, 물결파 같은 경우는 매질이 있죠? 물결파의 매질은 뭐니? 물분자. 알겠어요? 물결파의 매질은 물분자. 기타줄의 매질은 기타줄을 이루는 분자들이 되겠죠? 그쵸? 기타줄도 팅팅이면 움직이니까. 이때 한 가지 더 기억해 둬야 되는데, 매질은 진동할 뿐, 매질은 제자리에서 진동만 한대요. 진행하지 않아,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 매질은 제자리에서 뭐하고? 진동하고 진행하지 않는데요. 진행하는 건 누구라서? 에너지라서. 물결파 같은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파도가 이렇게 치고 있는 물결파야. 그 다음 순간의 모습을 한번 그려볼까요? 덧칠해서? 덧칠해서? 그럼 이거 물분자들이잖아. 전부 다 무슨 분자들이야? 물분자들이야. 근데 그 다음 순간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면 이걸 애들이 못 그리더라고. 이렇게 그려주면 되거든? 다음 순간의 모습은 이렇게 됐대. 그러면 A 지점의 매질은 어느 쪽으로 움직였을까? 오른쪽으로 움직인 게 아니라 아래로 움직입니다. B 지점의 매질은 어느 쪽으로 움직여요? 위쪽으로 움직이고요. C 지점도 어느 쪽으로 가요? 위쪽. D 지점은 아래쪽. E 지점도 어떻게 돼? 아래쪽. 서술형이 이렇게 나와요. A점, B점, C점, D점, E점의 매질이 진동 방향을 화살표로 나타내시오. 이게 서술형 문제야. 그러면 답이 어떻게 돼야 돼? A 지점 어떻게 나타내야 돼? 아래. B 지점 어디? 위. C 지점 위. D 지점 아래. E 지점 아래.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근데 그림을 조금 더 예쁘게 그리려면 이따가 이것도 계속 연습시킬 건데,
4분의 1주기 후 모습이라고 하거든. 다시 몇 분의 1주기 후 모습? 4분의 1주기 후 모습. 잘 못 그리겠는 친구들, 이거 파동 잘 못 그리는 친구들 삼각함수 나중에 힘들 텐데, 사인이나 무슨 그래프처럼 그리시면 돼요. 코사인 그래프처럼 그리시고, 0부터 몇 파이까지를? 2파이까지 있잖아요. 네 칸으로 쪼갠 다음에, 한 개씩 움직여서 그려봐야 돼. 오른쪽으로 파동이 뭐 한다면, 에너지가? 뭐 한다면? 진행한다면, 오른쪽으로 뭐 한다면? 진행한다면, 요 맨 윗부분을 마루라고 하는데, 마루도 4분의 1주기 정도 지나서 라고 얘기합니다. 네 칸 중에 한 번 진동, 아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네 칸 쪼갰죠? 여기 0부터 2파이까지 몇 칸 쪼갰어요? 네 칸 쪼갰죠? 그 중에 한 칸은 움직인 거, 꼭지점, 제일 위에 꼭지점, 마루, 오른쪽으로 한 칸만 움직이도록 그려보세요. 여기 부분을 고리라고 하는데, 나중에 고리라고 하는데, 몇 칸 움직여보세요? 한 칸씩 움직여서 그려보세요.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A 지점은 어느 쪽으로 움직여? 라고 했을 때, A 지점 어느 쪽으로 움직여? 진행 방향으로 움직여? 아니, 제자리에서 뭐 한다고? 진동한다고 했으니까 어느 쪽으로 움직여? 아래쪽. B 지점 어느 쪽으로 움직여? 위쪽. C 지점 어느 쪽으로 움직여? 위쪽. D 지점 어느 쪽으로 움직여? 아래쪽. 알겠어요? 그렇게 해서 방향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어려우면 어떻게 하지? 큰일인데.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수능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내신 문제에서 나오는 건 별도로 가르치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진동 방향.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수직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파동이에요. 어쨌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파동을 분류를 한번 해보려고 해. 여러 가지 파동이 있는데 파동을 한번 분류를 한번 해볼게. 파동의 분류. 분류는 목적이 있어야 돼. 어떤 기준이 있어야 돼요. 분류 기준. 세 가지 기준이 있거든요. 분류는 파동의 분류 세 가지가 있는데,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에너지 무슨 방향과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 수직인 파동도 있고, 에너지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이 나란한 파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의 차이 때문에 진행 vs 무슨 방향? 진동 방향에 따라서 나눕니다.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진행과 진동이 수직이면, 진행과 진동이 뭐면? 진동이 뭐하면? 수직이면 이 파동을 뭐라고 할까요? 에너지 진행 방향과 파동의 진동 방향, 매질 입자들의 진동 방향이 수직이면 이 파동을 뭐라고 할까요? 횡파라고 얘기합니다. 고접파라고도 하는데, 그 정도까지는 모르셔도 될 것 같고. 자,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이 수직이면, 진행 방향과 vs 진동 방향이 나란하면 이걸 뭐라고 할까요? 종파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파동들을 한번 나눠볼까요? 물결파는 횡파야, 종파야? 횡파, 여기에 들어가는 거. 물결파는 뭐예요? 횡파, 여기에 들어가는 거. 물결파가 들어가요. 기타 줄이나, 바이올린을 키든 줄을 땅 튕겼을 때, 줄을 긁었을 때 나타나는 파동도 뭐야? 횡파예요. 줄의 진동, 현의 진동이라고도 합니다. 줄 또는 현의 진동이 퍼져나가는 파동도 횡파예요. 응? 판의 진동도 마찬가지예요. 판도 진동해서 움직일 수 있죠. 판의 진동도 횡파가 많죠. 근데 보통 판은 안 물어보니까 이런 것들. 또 하나, 빛은 횡파일까요, 종파일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빛은 물결파처럼 이렇게 움직일까? 아니면 쭈쭈쭈쭈쭈쭈 하고 앞으로 나갈까? 아니에요. 횡파예요. 빛은 횡파입니다. 빛은 횡파인데 전자기파라고 합니다. 빛은
전자기파에 속하기 때문에 전자기파는 횡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자기파에 대해서 조금 알려줄게. 참고사항으로. 자, 이런 것들이 횡파고요. 그럼 종파는 뭐가 있을까요? 소리. 그럼 초음파는 소리일까 아닐까? 대답해줘. 승근아, 맞아. 자신 있게. 소리 맞아요. 음파도 초음파, 아니, 소리고요. 들을 수 있는 소리. 초음파도 소리예요. 들리지 못하는 진동수가 너무 커서 못 들리는 소리. 소리도 종파예요. 자, 내가 목소리 말하고 있어. 분자들이 어떻게 움직인다고? 너울너울거려, 쪼쪼거리고 가? 쪼쪼거리고 가. 근데 쪼쪼거리고 가는데, 잘 들어. 여기서 내가 말한 게, 내가 말을 할 때 공기분자를 내뿜거든? 공기분자를 내뿜는데, 이게 니들 귓속으로 바로 들어가는 거야? 옆을 충돌해서 가는 거야? 충돌해서 가는 거지. 내가 말하는 게, 내가 말할 때 나오는 입자들이 너희들 귀까지 들어갔다면 코 속으로 들어가. 입냄새 엄청 심해. 알겠니? 안 들어간다고. 제자리에서 뭐 하기 때문에? 진동을 하기 때문에. 알겠어요? 쪼쪼거리면서 가는데 이렇게 쪼쪼쪼쪼거리면서 갑니다. 그럼 에너지는 이쪽으로 가고 진동 방향도 나란하게 쪼쪼거리면서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소리 그렇고요. 용수철 진동. 용수철 진동은 둘 다 가능해요. 교과서에도 그렇게 실려 있습니다. 용수철은 어떻게 움직일 수 있어? 위아래로 흔들면 뭐가 되는 거야? 횡파가 되는 거고요. 쪼쪼거리고 흔들면 어떻게 돼? 종파가 되는 거야. 알겠어요? 흔드는 모습에 따라서 횡파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어? 종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지진파 중에서 S파라고 하는 지진파는 뭐에 해당되고요? 횡파라고 해당되고 P파라고 하는 녀석은 뭐에 해당되는 거야? 종파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어요? S파하고 P파 이렇게 있습니다. 다시 참고로 용수철 진동은 뭐하고 뭐가 동시에 가능하다고? 흔드는 모습에 따라 이렇게 흔드는 모습에 따라서 뭐가 된다고? 횡파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 있다? 종파가 될 수도 있다. 흔드는 방향에 따라서 횡파와 종파 둘 다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근데 종파 쪽으로 분류하는 책들이 더 많았는데 엄밀히 따지면 횡파가 될 수도 있고 종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미리 선생님한테 선생님 용수철 진동 횡파예요 종파예요 미리 선빵 날리세요. 알겠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종파라고 생각하는 이상한 선생님들 많습니다. 특히 기간제 교사가 있는 학교들은 뭐 그런 경우가 많은데 뭐 경시는 기간제가 아니라서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를 했고 그러면 분류 첫 번째 진행 방향과 뭐에 따라서? 진동 방향에 따라서 횡파하고 뭘로 나눠져? 종파로 나눠졌어. 또 하나 그럼 이제 뭘로 나눠지냐면 매질이 필요 유무에 따라서 다시 뭐에 따라서? 매질이 필요한 파동도 있고 따라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매질이 필요한 파동을 탄성파 또는 역학파라고 해요. 다시 매질이 필요한 파동을 뭐라고 한다고? 필요한 파동을 탄성파 또는 역학파라고도 합니다. 그럼 매질이 필요 없는 파동도 있다는 거잖아. 매질이 필요 없는 파동 우리 배웠어. 상대성 이론에서. 뭐 있어요? 빛과 같은 뭐야? 전자기파. 왜 선생님 자꾸 빛 안 써요? 좀 이따 써줄게. 이렇게 나눠집니다. 세 번째 분류 들어가기 전에 전자기파에 대한 얘기를 잠깐만 미리 소개를 하면 참고로 전자기파는
전기장의 진동이 자기장의 진동을 유도하고 자기장의 진동이 전기장의 진동을 유도를 하면서 퍼져나가는 파동이래. 그래서 전자기파야. 다시 전기장이란 녀석이 변하는 전기장이 변하는 자기장을 유도하고 변하는 자기장이 변하는 전기장을 서로가 서로를 계속 유도하면서 퍼져나가는 파동이래요. 전자기파. 이게 일렉트로닉 필드 전기장의 파동의 진행 모습이라면 세기와 방향이 계속 어떻게 되고 있어요? 화살표는 세기 방향을 표현해주기 위해서 써준 거야. 자기장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몇 도를 이루면서 진행하는 것 같아? 서로가 서로를 유도하는데 90도 방향으로, 서로의 몇 도 방향으로? 90도를 이루고. 그래서 전자기파가 퍼져나가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장의 대표 문자는 뭐였죠? B라고 하죠. 그쵸? B라고 하죠. 자, 세 개가 모두 수직입니다. 다시 뭐뭐뭐가 수직일까? 전자기파의 무슨 방향하고? 진행 방향과 전기장의 진동 방향이 어떻게 돼? 수직이야. 또 하나, 자기장의 진동 방향하고 진행 방향이 수직이고, 또 전기장하고 자기장이 전부 다 뭐야? 수직인 파동이야. 셋 모두가 퍼큐야. 진행, 퍼큐가 뭐야? 수직이죠. 그쵸? 퍼큐가 수직이야. 여기 수직. 여기 뭐가 들어가? 일렉트로닉 필드. 여기도 퍼큐. 여기 뭐야? B. 얘랑 얘도 무슨 관계고? 수직 관계고. 얘랑 얘랑도 무슨 관계고? 수직 관계. 얘랑 얘랑도 무슨 관계라고? 수직 관계라는 걸 얘기해주고 싶은 거야. 알겠어요? 전부 다 수직이야. 말로 쓰면 너무 길어서. 참고로 알고 계세요. 전부 다 수직 관계를 이루고 있다. 그러면 얘네들이 진동을 뭐 할 수도 있고 많이 할 수도 있고 진동을 조금 할 수도 있거든? 귀찮아서 이거 두 개 다 그리면 너무 많이 그려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려. 하나만 그려. 이렇게 그리는데 사실은 수직인 것도 그려줘야 되는데 귀찮아서 그 정도까지는 안 그리고 얘는 뭐가 크다라고 할까? 진동수가 어떻다고 표현해요? 크다라고 표현하고 얘는 진동수가 어떻다고 표현해요? 작다라고 표현합니다. 진동수가 영어로 뭐기 때문에? 영어 단어 좀 외워. 프리퀀시기 때문에. 알겠어요? F라고 쓰는 거야. 진동을 많이 했고 얘는 진동을 조금 했어.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뭐라고 할까? 이거 뭐라고 할까요? 파장이라고 하죠. 파장을 대표하는 문자를 뭐라고 하니? 람다라고 하죠. 람다가 얘는 어떻다? 짧다. 얘는 람다가 어떻다? 길다. 라고 표현합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전자기파를 분류를 할 때, 또 세부 분류를 할 때 진동수나 파장에 따라서 분류하거든? 가장 진동수가 큰 전자기파를 뭐라고 할까요? 감마선. 그 다음에 X선. 그 다음에 자외선. 그 다음에 가시광선. 보라부터 뭐까지 있어요? 빨간까지 보이죠? 가시광선 눈에 보이는 거. 빨간색의 바깥쪽은 뭐라고 할까요? 적외선. 여기까지가 뭐라고 할까요? 빛입니다. 빛은 눈에 보이는 빛은 가시광선뿐이 없는 거고 나머지는 보이는 빛이 안 보이는 빛이야? 안 보이는 빛이야. 얘네들까지가 빛입니다. 빛을 광파라고도 하고요. 노란색으로 쓰는 건 전파야. 노란색으로 쓰는 건 뭐라고? 전파야. 그러면 노란색으로 쓰는 건 전파인데 마이크로파, 그 다음에 제일 파장이 긴 걸 라디오파라고 합니다. 다시 파장이 제일 긴 거 무슨 파? 라디오파. 얘네 둘을 합쳐서 뭐라고 해? 전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빛하고 전파를 합쳤어. 다시 전자기파는 뭐 더하기 뭐야? 빛 더하기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전파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상대성 이론에서 빛은 매질이 없다라고 배웠지만 정확하게는 누구는 매질이 없다야? 전자기파는 매질이 필요 없다야. 알겠어요? 자, 전자기파를 다른 말로 비탄성파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파동을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잘 적어두시고 알고 계시고 소리도 좀 배워봅시다. 소리. 참고로 소리는 들을 수 있는 소리하고 듣지 못하는 소리가 있겠죠. 소리의 분류는 가청 영역을 기준으로, 다시 무슨 영역을 기준으로? 가청 영역을 기준으로. 소리는 뭐 마찰 때문에도 들리고 뭐 충돌에 의해서도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그런데 뭐 그런 것까지 필요 없고, 뭐 소리 데시벨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소리는 가청 영역의 진동수를 기준으로. 가청 영역이라는 게 뭐야? 가청. 들리는 게 가능한 진동수. 가청 영역의 진동수를 기준으로. 그러면은 가청 영역의 진동수를 기준으로 소리를 음파라고 하는 녀석이 있는데, 음파는 가청 영역의 진동수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마다 달라요. 20 혹은 18이라고 하는 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18,000이라고 하는 정도도 있어요. 2만 헤르츠, 뭐 18,000이라고도 합니다. 중요한 건 뭐 근처라고 생각하세요. 20에서 2만 근처야. 이걸 무슨 진동사라고 해? 가청 영역의 진동수의 소리를 뭐라고 한다고? 음파. 20보다 작은 건 저주파라고 해요. 다시 뭐라고 해요? 저주파. 초저주파라고도 합니다. 소리가 진동수가 너무 작아서 잘 들려, 안 들려? 안 들린다는 거고, 그러면은 2만 헤르츠 초가 초음파가 되는 거죠. 2만 헤르츠 초가. 근데 이 모두 다 소리기 때문에 이 모두 다 무슨 파야? 소리는 무슨 파야? 무슨 파야? 왜 말했잖아. 여기서 무슨 파에 들어가니? 횡파로 들어가? 종파로 들어가? 종파이면서 and 뭐가 필요해? 자, 매질이 필요해? 필요 없어?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슨 파가 되는 거야? 산성파가 되는 겁니다. 자, 태양이 엄청 큰 폭발을 하고 있어. 지구로 소리가 잘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뭐에 가깝기 때문에? 진공에 가깝기 때문에. 매질이 있어? 거의 없어? 없어서 안 들리는 거야. 알겠죠? 자, 그렇게 이제 나눌 수 있어요. 파동의 분류 세 번째가 있거든요. 이 세 번째는 교과 과정이야? 교과 과정이 아니야? 교과 과정이 아닌데 내가 설명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용어 때문에. 다시 뭐 때문에? 용어 때문에, 용어. 단어 뜻 때문에. 그래서 세 번째 분류도 그냥 잠깐 얘기를 한번 해볼게. 어려운 건 아니라서. 세 번째, 파면의 모습에 따라. 다시 무슨 모습에 따라? 파면의 모습에 따라. 파면? 이 파면이 뭐예요? 라고 했을 때 정의를 얘기하면 좀 힘들어서 정의 말고 파면 본 적 있어? 없어? 라고 했을 때 이게 파면이야. 자, 파도가 너울너울 퍼져나가는데 이걸 대각선 위에서 바라본 모습을 뭐라고 한다고 했었죠? 겨냥도를 그려보면, 아이씨, 내가 목소리를 너무 예쁘게 얘기하려고 지금 노력했나 봐. 졸리고 있어. 자, 요렇게 그을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잘 봐. 위치와 상태를 위상이라고 하거든? 다시 뭐라고 해? 위상. 파면의 정의는 위상이 같은 점들이 모여서 만든 면이야. 다시 뭐가 만든 면이야? 위상이 같은 점들이 모여서 만든 면. 또, 야, 파면을 설명하는데 더 어려운 단어가 나왔어. 뭐? 위상이란 단어가 또 나왔어. 위상은 뭔데? 이거야. 마루 위상이라고 해. 전부 다 무슨 위상이라고 해? 마루 위상. 그럼 마루 위상 마루란 뜻이 뭐야? 산마루란 뜻이 뭐니? 맨 꼭대기란 뜻이죠. 가장 꼭대기 지점들을 연결한 점들, 마루 이상인 점들을 연결을 했어.
그런데 물속의 물 분자들은 또 이건 맨 위에 있는 겉부분에 있는 물 분자들이고 물 속에도 이런 분자들이 또 있을 거 아니야. 맞아요? 이런 분자들이 또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얘들끼리 연결을 해서 또 위상이 같은 점들을 연결을 했네. 그럼 또 물속에 또 있을 거 아니야. 이런 물 분자들이 이 모양을 갖고 있는 물 분자들이 또 있어 물속에. 그럼 또 이렇게 선을 또 이어보면 점들을 이어보면 이렇게 또 그어지지. 선이 모여서 뭘 만들어? 면을 만들지. 얘는 무슨 파면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마루인 점들이 연결된 마루 파면이라고 합니다. 다시 무슨 파면이라고 해요? 마루 파면. 그럼 얘도 무슨 파면이 되는 거야? 마루 파면이 되는 거지. 우리는 두 가지 위상만 알면 돼. 마루인 위상하고 무슨 위상만 알면 돼? 고르의 위상만 알면 돼. 골은 뭘까요? 맨 아래쪽이. 그래서 골은 자, 마루 이상을 가진 면들은 위에서 봤을 때 실선으로 그리는데, 다시 뭘로 그리는데? 실선으로 그리는데, 얘는 뭘로 그릴까요? 점선으로 그립니다. 다시 뭘로 그려요? 점선으로 그리기로 약속돼 있어. 그래서, 자, 어떤 파동이 퍼져나가는 모습이다 라고 했는데, 이거는 대각선 위에서 바라본 모습이지. 반향도라고 하지. 그럼 위에서 바라보는 모습은 수직으로 바라본 모습을 수직상관도라고 하거든? 연직 위에서 바라본다고 해서 수직 위에서 바라본다고 상이라는 게 윗상자잖아. 바라본다고 해서 수직 상관도라고 하는데 이렇게 뜨르륵 이렇게 뜨르륵 이렇게 뜨르륵 하면 얘는 뭐인 점들이야? 전부 다 마루인 점들이고 얘는 무슨 점들이야? 골인 지점들이다.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 알겠어요? 용어 때문에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마루가 평면인 녀석을 무슨 파라고 할까요? 평면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면파 발생기 뭐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다시 무슨 파 발생기? 평면파 발생기. 수조에다가 뭘 집어넣고 물을 집어넣고 물이 이렇게 잔잔한 물이 있었는데 잔잔하게 물이 있었는데 얘를 한 점에서 때리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자로 때리는 거야. 다시 뭘로 때리는 거야? 자로 때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자로 탁탁탁탁 똑같은 간격으로 때려주면 철뻥 파동이 퍼져나가는데 이게 무슨 파가 만들어져요? 무슨 파가 만들어져요? 평면파가 만들어집니다. 알겠어요? 자로 때려주면. 그런데 이 수조에다가 물을 담아놓고 위에서 바라봤을 때 여기 한 지점을 때려주는 장치가 있었다면, 점을 때려주는 장치가 있다면 이런 식으로 퍼져나가요. 무슨 파 발생기라고 해요? 이건 구면파 발생기라고 합니다. 다시 무슨 파 발생기라고 해요? 구면파 발생기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너희들 호수 위에 짱돌 던졌을 때 그림 어떻게 그려? 호수 위에 짱돌 던졌을 때 그림 이렇게 그리지 않나요? 이렇게 그리지 않나요? 마루 파면만 그린 거야? 귀찮아서. 골 파면은 안 그린 거고. 그러면 이렇게 그리기도 합니다. 위상이 같은 면들이 뭘 만들어요? 구를 만듭니다. 다시 뭘 만들어요? 구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얘는 파원이 한 지점이 아니라 선에서 때려주는 거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해준 거지 이게 시험 문제 나온다가 아니라 용어 때문에 설명해 주는 거라고. 알겠어요? 자, 한 점에서 때려줘가지고 만들어주는 파동은 무슨 파로 퍼져나간다고? 구면파라고. 그래서 옛날에 이게 시험 문제 나왔어. 근데 요즘 안 나와. 선생님 목소리 지금 너희들 귀에 들리지? 구면파일까 평면파일까? 내 목소리는 한 지점에서 나오기 때문에 구면파야. 넓게 퍼져나가는 파동은. 알겠나요? 자, 그래서 구면파는 이렇게 되는데 지구과학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좀 얘기를 해줄까요? 지구과학 하는 애들. 이거 좀 중요한데 구면파가. 지구과학 하는 애들은. 지구과학 하는 애들한테는 좀 중요한데 구면파 이렇게 되죠? 자, 선생님 목소리가 가까운 애들이 잘 들려? 먼 애들이 잘 들려? 가까운 애들이 잘 들려. 그 이유가 여기 구면파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선생님 목소리가 이제 한 지점에서 퍼져나가면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 가까운 쪽에는 요만큼의 에너지가 도달하는데 얘가 얼마야? 36의 에너지가 도달했어. 거리가 2배 되는 지점에서는 이 면적이 몇 배나 커질 것 같아? 4배나 커져요. 응? 그러면 요 똑같은 면적이 만들어지거든요. 똑같은 면적.
여기 첫 번째 면적을 S라고 하면 여긴 4S가 만들어지고 하나의 S당 몇씩의 에너지가 도달할까? 9씩 도달합니다. 응? 그러면 거리가 3배가 되면, 거리가 몇 배가 되면? 3배가 되면 똑같은 S라는 면적이 몇 개 만들어져? 9개가 만들어져요. 그럼 여기 몇씩의 에너지가 도달해? 4씩의 에너지가 도달하게 됩니다. 이게 귀 하나의 크기야. 응? 가까운 쪽에서는 몇의 에너지가 도달하는 거고? 36이고, 멀어지면, 2배 하나 멀어지면 귀 하나에 얼마만큼의 에너지밖에 안 도달해? 9. 그 다음에 얘는 뭐야? 4. 어? 가까운 별이 밝은 이유도 이런 거지. 그치? 가까운 별이 밝은 이유도 이걸로 설명을 한다고. 지구과학 이제 2학기 기말고사 때 나오는 내용일 거예요. 알겠어요? 그 구면파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성립한다. 자, 중요한 건 실선이 무슨 파면이다. 나로 파면이다. 점선은 무슨 파면이다? 골 파면이다 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건 나오는 내용이라고 안 나오는 내용이라고 유용수준 교육과정에서 빠진 내용이라고. 알겠어요? 자, 그러면 저 내용까지는 일단 기억했다고 보자. 그럼 이제 파동을 분석을 할 거야. 파동의 분석이라는 단원으로 넘어가 볼게. 파동의 분석. 자, 횡파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파동의 분석, 횡파 분석. 졸려도 안 기다려줄 거야. 영상으로 봐. 알겠어요? 졸리다고 기다려주거나 그럴 수가 없어. 지금 진도를 조금 어느 정도 나가야지 이제 갑자기 시험 범위를 바뀌는 바람에 마음이 급해졌어, 선생님도. 졸린 걸 다 기다려주고 수업하기에는 지금 문제 풀어줄 게 너무 많아. 알겠어요? 진도도 빨리 나가야 되고 문제 풀어줄 게 너무 많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자, 파동의 정의를 얘기를 했었고, 두 번째 파동의 분류 얘기했고, 세 번째 파동의 분석을 한번 해볼게. 되게 중요하다. 시험 문제 나올 확률이 너무너무 크죠. 파동의 분석을 아니, 그냥 더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이걸 못하면 파동은 끝났어. 게임 끝이야. 알겠어요? 파동의 분석, 무슨 분석부터 한번 해볼 거라고? 횡파 분석, 이게 여기다 그냥 쓰자. 횡파 분석을 해볼게. 다시 무슨 분석? 횡파 분석을 기준으로 표현 한번 해볼게. 횡파의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눈에 보이기 쉬운 게 물결파야. 다시. 횡파의 제일 대표적인 게 뭐라고 생각하라고? 물결파. 파도가 이렇게 치고 있는 물결파야. 응? 그럼 물결파인데, 물결파를 분석을 해보고 싶어. 근데 계속 모양이 어떻게 돼? 바뀌어. 모양이 바뀌는 걸 분석할 거야? 일단 사진 찍어서 한 순간만 분석할 거야? 한 순간만 분석할 거야. 정지된 한 순간을 분석할 거야. 그리고 그걸 갖다 그래프로 딱 옮긴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프, 다시 파동의 분석의 그래프는 두 가지 그래프가 있어요. 그래프가 한순간의 모습의 그래프가 있고요. 다시 어떤 모습의 그래프가 있고, 한순간의 모습을 그래프로 표현하는 상황도 있고요. 어떤 한 지점의 매질 입자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그래프로 찾아 들어가는 거야. 시간에 따른 매질의 그래프가 있습니다. 다시 어떤 그래프가 있다고? 시간에 따른 매질의 변화, 위치 변화. 시간에 따른 매질 혹은 한 지점의 매질이 어떻게 위상이 변하는지, 위상 변화를 보고 싶은 내용도 있어요. 위치와 상태 변화를 보고 싶은 그래프도 있어요. 한순간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럼 한순간의 모습을, 파도가 이만큼 긴 걸 다 표현하기 힘드니까 그래프에서 가로축이 파도를 자, 봐. 파도를 이렇게 표현을 했어. 파도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쓱 보니까 파도를 표현했는데 여기 몇 미터? 2미터. 파도의 한순간의 모습을 표현했는데 여기는 4미터, 여기는 몇 미터? 8미터, 여기는 몇 미터? 12미터. 한순간의 모습을 분석을 했습니다. 얘를 갖다가 변이 위치 그래프로 표현해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변이 위치 혹은 변이 거리 그래프다라고 표현합니다. 거리보다는 위치가 더 좋은 거죠. 응? 표현상으로 정확하게 분석하려면 거리보다는 위치가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한순간의 모습. 이때 명칭을 외워야 되는데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가장 높은 곳을 뭐라고 한다고? 마루.
가장 낮은 곳을 뭐라고 해? 골.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이때 한순간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세 가지 파동의 요소를 찾을 수가 있는, 두 가지 파동의 요소를 찾을 수 있는데, 파동의 요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진폭이라는 걸 찾아요. 진폭을 대표하는 문자는 크기라는 어떤 A로 시작하는 어떤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의 이니셜인데, 이제 선생님 나이가 들어서 그 단어가 까먹었어. 어쨌든 크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의 이니셜이야. 진폭. 정의는 진동 중심에서 마루 혹은 골까지의 직선거리다. 보통 거리는 직선거리를 뜻해서 거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 시험 문제 뭐가 나오느냐? 잘 보세요. 쓰고 지워버릴 거야. 이렇게 나와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입니다. 얘의 진폭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프가 왜 이렇게 개떡 같니? 자, 얘의 진폭은 얼마니? 이렇게 물어보는데 여기 마이너스 1이고 여기는 얼마로 돼 있냐면 3으로 돼 있어. 얘의 진폭 얼마야? 라고 돼 있어. 얼마야? 진폭은 2예요. X축이 진폭이 아니라고. 다시 무슨 축이 진폭이 아니라고? X축이 진폭이, 진동 중심이 아니야. 진폭이란다. 잘못 얘기했어. X축이 항상 진동 중심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맨 위하고 맨 아래 이 중간이 뭐가 되는 거야? 진동 중심이야. 알겠어요? 응? 다시 마루의 변이하고 골의 변이의 중간이 뭐가 된다고? 진동 중심이 된다고. 알겠어요? 여기하고 여기 거리가 어떻게 되는 지점이? 같은 지점이 진동의 중심이 되는 거고, 진동 중심으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니까. 알겠어요? 자, 그래서 마루 혹은 골까지의 거리 똑같아야 돼요. 알겠어요? 마루까지 거리와 골까지 거리 똑같도록 잘라주는 이게 진폭이 되고요. 두 번째, 진동 중심에서 마루 또는 골까지의 거리. 한 번 진동의 거리, 파장의 정의가 되게 많은데요. 파장. 이 그림에서는 파장을 판단할 수 있어요. 람다라고. 정의가 좀 여러 가지인데, 제일 중요한 정의부터 쓸게요. 한 번 진동의 거리야. 한 번 진동의 거리. 선생님, 주어도 없고 좀 이상해요. 한 번 진동에 에너지가 이동한 거리라고 생각하세요. 다시 뭐가 이동한 거리? 에너지가 이동한 거리야. 매질이 이동하지 않으니까 한 번 진동의 거리는 한 번 진동에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이동한 거리야. 알겠어요? 이걸 뭐라고 해요? 파장이라고 합니다. 그럼 한 번 진동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데요? 한 번 진동, 이건 외우셔야 돼요. 한 번 진동, 이거 오른쪽 지우고 한 번 진동에 대해서 좀 써보자. 이렇게 돼 있어. 한 번 진동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라고 물어보면 한 번 진동 위로 볼록 한 번, 아래로 볼록 한 번. 여기까지가 한 번 진동이야. 그쵸? 그럼 아래로 볼록에서 어느 볼록까지? 위로 볼록까지도 한 번 진동이야. 또는 마루에서부터 어디까지? 인접한 마루까지도 한 번 진동이고, 볼에서부터 어디까지도 한 번 진동이야? 볼까지도 한 번 진동이야. 이걸 판단 못하는 애들은 공부 때려쳐. 농담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야. 공부가 아직 니들 길이 아닌 거야, 이거는. 이 정도도 판단을 못하면 때려쳐야지 뭐. 공부가 아니야, 길이. 다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한 번까지가, 혹은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한 번까지가 뭐가 된다고? 한 번 진동이야. 알겠어요? 또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루에서부터 인접한 뭐까지? 마루까지. 골에서부터 인접한 뭐까지? 골까지. 그래서 정의가 여기 또 있는 거야. 마루에서부터 어디까지? 마루에서부터 어디까지? 마루까지 거리. 사실 이거 정확한 표현 아니죠? 마루에서 마루가 하나, 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그럼 파장이게 인접한 마루까지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는 거야. 알겠어요?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근데 그냥 이렇게 씁니다. 그냥 틀렸다고 하지 마세요. 인접한 마루까지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다고 생각하세요. 볼에서부터 어디까지? 인접한 골까지의 거리. 파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파동 요소를 판단할 수 있고, 시간에 따른 매질의 위상 변화를 이제 봐야 되거든. 응?
자, 아무 이유도 없이 뭐 이렇게 해놓고 쭉 그래프를 그려놓고 여기를 시간 이렇게 주고 여기를 뭐라고 줘요? 변위 이렇게 주거든요. 이걸 제대로 이해를 못하니까 파동을 못하는 거야. 응? 잘 들어. 여기 무슨 지점이라고 하자? P 지점이라고 하자. 다시 무슨 지점이라고 하자? P 지점이라고 하자. 이게 0초인 순간이야. 어? 그러면은 이 물결파의 P 물분자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여? 네. 아래로 내려갔다가 위로 올라갔다가 시간에 따라서 계속 변하고 있지. 그쵸? 그러면 이게 0초면 그냥 변이야 P 변이가 돼야 돼? P 변이가 돼야 돼. 그래서 잘 기억하세요. 니들이 파동을 못하는 이유, 다른 수업을 들으면서도 파동을 잘 이해를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 그래프에 대한 해석을 잘 못하는 이유가 시간에 따른 매질이 위상변화일 때는 어떤 매질인지가 안 주어져, 이해. 알겠어요? 어느 지점의 매질인지를 꼭 찾아서, 문맥상 찾아서 풀어야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어느 지점의 변이라고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어느 지점. 이건 무슨 지점? P 지점의 변이라고 하면, 그러면 얘가 처음에는 이렇게 그려지지 않겠지. 왜? 0초일 때는 0부터 시작했어? 아니면은 마루에서부터 시작했어? 마루에서부터 시작했잖아. 알겠어요? 마루에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마루라고 해서 그려볼 거야. 마루부터 그릴 거야. 그럼 마루가 몇 미터 위 지점에 있었어? 몇 미터 지점이 있었어? 2미터 지점이 있었죠? 그러니까 2미터 지점이니까 처음 그릴 때 P 지점은 몇 미터 지점부터 그려야 돼? 2미터 지점부터 그려야 돼. 여기 2미터 지점이라고 가셔야 되고 P 변이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셔야 됩니다. 아래로 내려갔다 위로 올라갔다를 반복하는 이런 형태로 그려지셔야 되고, 자, 이때 시간을 보니까 여기는 1초, 여기는 2초, 여기는 3초, 4초. 어디까지가 한 번 진동일까? 시간이 몇 초일 때까지가 한 번 진동일까? 4초일 때까지가 한 번 진동이야. 응? 알겠어요? 자, 시간에 따른 매질이 위상변화가 주어졌을 때 진폭도 몇 미터가 돼야 돼? 똑같이 몇 미터가 되셔야 돼요? 2미터가 되셔야 됩니다. 위가 올라갈 수 있는 최대가 어디라서? 2미터고 내려갈 수 있는 최대가 2라서. 만약에 이게 위치가, 높이가, 변이가 달라? 그럼 이건 다른 파동이야, 서로. 같은 파동이면 뭐가 똑같아야 돼? 두 그래프 상태에서의 변이는 어떻게 돼야 돼? 같아야 된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진폭 여기도 2m라는 걸 알고 있고 진폭은 저기는 똑같고요. 그 다음에 한 번 진동의 시간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할까요? 주기라고 해서 라지 t를 쓰죠. 다시 정의가 뭐야? 한 번 진동의 뭐라고? 시간. 또 하나는 마루에서부터 인접한 마루까지. 여기도 마루골이 또 있어요. 여기 뭐야? 여기도 뭐라고 풀러요? 가장 높으면 다 뭐야? 마루, 가장 낮은 뭐야? 골까지 있는 거야. 그럼 마루에서부터 어디까지? 마루까지의 시간. 사실 인접한 마루까지의 시간이고, 골에서부터 어디까지의 시간이야? 골까지의 시간이야. 의 시간입니다. 그러면 진동수를 하나 더 알 수 있는데, 세 번째, 진동수. 이 그래프에서만 진동수 알 수 있어요. 진동수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진동수는 역수관계로 찾아내시면 돼요. 다시 무슨 관계로? 역수관계로. 주기와 진동수가 무슨 수관계야? 역수관계야. 그럼 주기는 몇 초였어요? 여기서 지금 보니까 4초였죠. 진동수는 몇 분의 1Hz가 돼? 0.25, 즉 4분의 1Hz. 알겠어요? 4분의 1Hz가 됩니다. 역수만 취하면 돼요. 자, 되게 중요합니다. 별표 쳤어요. 가로놓기 문제 되게 자주 나왔습니다. 주기와 진동수는 반비례 관계라고 쓰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다, 내가 지금. 좀 더 명확한 걸 써야 되기 때문에. 주기와 진동수는 무슨 수 관계이다? 무슨 수 관계이다? 역수 관계이다.
이걸 수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야 돼? t는 뭐분의 1이 돼야 되고 f분의 1이 돼야 되고 f는 뭐분의 1이 되셔야 돼요? t분의 1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응? 이 정도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 중학교 1학년들도 여기까지는 내가 가르쳐. 다시 몇 학년들도 여기까지는 가르쳐? 중학교 1학년 수준이 안 되는 거거든? 공부가 길이 아니야. 고등학교 2학년 됐는데 이걸 이해를 못 한다는 건 좀 공부가 길이 아니죠. 그렇지 않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거 지금 해봤는데 이제 하나 더 얘기를 해볼게. P 지점에 대해서 해봤잖아. 다시 무슨 지점을 해봤어? P 지점을 해봤지. 그럼 요번에는 무슨 지점을 한번 해볼 거야? 여기 R 지점이라고 한번 해보자. 다시 무슨 지점? R 지점을 시간에 따라서 한번 그려보자. 응? R 지점을 시간에 따라서 그려보자. 그러면 이때 막 그릴 수가 없습니다. R 지점을 시간에 따라서 그리려면 여기에서 이 진행 방향이 주어져야 돼. 오른쪽인지 어느 쪽인지 왼쪽인지. 근데 나는 둘 다 그려주려고. 니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알겠어요? 다시 얘는 맨 위니까 무조건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내려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어디로 이동하든 이 그래프인데 R 지점은요. 오른쪽 이동하고 왼쪽 이동 그래프가 시간에 따라서 변이를 그려보면 달라요. 그래서 오른쪽을 지워서 이걸 그대로 활용해서 하나 더 얘기를 해볼게. 이게 시험 문제 나옵니다. 나올 확률 몇 프로? 100%. 장담하건대 몇 프로 나온다고 지금 설명하는 내용이? 100% 나온다고 했는데 이해도 못하고 못 알아듣고 왜? 이건 고등학교 내용이니까. 알겠어요? 지금까지는 중학교 몇 학년 내용 얘기한 거야? 1학년 거 얘기한 거야. 중학교 1학년도 상위권도 지금 알려줍니다. 자, 요번엔 R의 시간에 따른 변이를 한번 나타내보자. 다시. R의 시간에 따른 변이를 한번 얘기해볼게. 변이 그래프를 그려볼 거야. 어느 쪽으로 이동했을 때 파동 에너지가 어느 쪽으로 움직였을 때 오른쪽으로 움직였을 때 파동 에너지가 오른쪽으로 움직였을 때 파동 에너지가 오른쪽으로 이동했을 때 파동 에너지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R이라는 건 매질이잖아. 제자리에서 뭐 한다고? 진동한다고. 그럼 올라갈까 내려갈까 처음에? 올라갑니다. R 지점은 처음에 올라가요. 그려보셔야죠. 그 다음 순간을 그려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순간 선생님이 어떻게 그리라고 했나요? 4등분해서 한 칸씩 움직여서 다시 몇 칸씩 움직여서 한 칸씩 마루고를 한 칸씩 움직여서 이렇게 그려보면 R 지점은 0초 이후에 어떻게 되는 거야? 올라가는 거야. 따라서 R의 변이는 어떻게 그려져요? 위로 올라가서 위로 볼록부터 그려주십니다. 이렇게 그려주셔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파동 에너지가 어느 쪽으로 이동할 때? 왼쪽으로 이동할 때. 파동 에너지가 왼쪽으로 이동할 때, 즉 진행 방향이 왼쪽일 때 그려봅시다. 빨간색으로 그려볼까요?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럼 R은 처음에 내려가기 시작해, 올라가기 시작해? 내려가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 따라서 내려가는 것부터 그려서 이렇게 그려주셔야 돼요. R의 변이를 내려가는 것부터 그려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럼 시험 문제는 이 그래프를 보고 이 파동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지를 또 찾아야 돼. 유겸이가 한번 풀어볼 거야. 얼마나 집중했나 한번 볼게요. 자, 어떤 파동이 변이 위치 그래프가 주어졌어. 다시 무슨 그래프가 주어졌어? 변이 위치 그래프가 주어졌어. 얘가 이렇게 주어졌어. 아니다. 변이 시간 그래프가 주어졌다고 치자. 변이 뭘로 주어졌다고? 시간 그래프가 주어졌어. 변이 시간 그래프가 주어졌어. 그러면 얘가
A 지점의, 자, 파동은 오른쪽으로 진행할 때, 파동이 어느 쪽으로 진행할 때? 오른쪽으로 진행할 때, A 지점의 그래프를 그린 거야? B 지점의 그래프를 그린 거야? 찾으래. 변이 시간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A 지점이 오른쪽으로 진행한다고 돼 있어. A 지점이 그래프야? 아니면 B 지점이 그래프야, 얘가? 유겸이가 찾아. B? 맞네요. B가 맞죠? 왜? 그려보면 얘가 어느 쪽으로 그려진다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오른쪽으로 이동한다고 해서 오른쪽으로 그린 다음에 A 지점은 위로 올라가야지만 되고 B 지점 0초 이후에 어떻게 돼야 돼? 내려가야만 돼. 그럼 0초 이후에 얘는 내려갔어, 올라갔어? 내려갔기 때문에 누구 지점이라는 걸 찾을 수 있어야 돼? B 지점이라는 걸 찾을 수 있어야 돼. 알겠어요? 요거 시험 문제 나올 확률은 몇 프로라고? 100%야. 100%야. 예외가 없어. 꼭 기억하시고 문제를 풀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한 문제만 더 얘기를 하고 파동의, 여기다. 자, 이 두 가지 했고 내용 하나 더 얘기하자. 그럼 참고로 종파 분석을 좀 얘기해 볼게요. 다시 무슨 분석? 종파를 한번 분석해 볼게요. 종파 분석. 횡파를 분석했으니까 종파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용수철이 이렇게 있어요. 요쪽은 용수철이 어떻게 됐어? 뭉쳐있고, 여기 간격이 넓고, 뭉쳐있고, 간격이 넓고, 뭉쳐있고, 간격이 넓고, 뭉쳐있고, 이렇게 돼 있죠? 명칭부터 하나 알아두세요. 뭉쳐있는 부분을 밀하다라고 합니다. 다시 뭐 하다고? 밀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간격이 띄엄띄엄 있는 부분을 한가롭다라는 뜻이야. 한가로울 소자를 써서 여긴 다시 뭐가 돼? 소밀이 반복된다고 해서 종파를 소밀파라고도 합니다. 다시 무슨 파라고도 해요? 소밀파라고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 한순간의 모습이잖아, 이거. 그쵸? 파장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길이를 측정해야 돼? 밀에서 밀까지, 혹은 어디서 어디까지? 소까지를 측정하면 이게 파장입니다. 알겠어요? 다시 밀에서 밀까지, 소에서 어디까지? 소까지 측정해도 파장 길이는 똑같이 나타나겠죠? 어쨌든 파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진폭은 물어보지 않아요. 다시 뭐는 얘기하지 않아요? 진폭은 얘기하지 않는데 얘를 가끔씩 종파를 분석했는데 이 그림을 종파를 그렸는데 얘를 갖다가 횡파처럼 그리는 경우가 있어요. 다시 뭐처럼? 횡파처럼 그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그렸어. 그리고 소리를 분석한 내용이다. 용수철 진동을 분석한 내용이다. 다시 변이 위치 그래프로 이렇게 바꿨대. 이게 어떻게 가능한데요? 보통 종파를 뭘로 바꿀 때 횡파로 바꿔서 그린 거일 뿐이야. 정파를 뭘로 바꿔서 그린 거일 뿐이야? 횡파처럼 그린 거야. 파동 에너지가 오른쪽으로 진행할 때 잘 봐. 어떻게 그랬는지. 오른쪽으로 진행하면 오른쪽 아래로 눌러버리면 돼. 어느 쪽 아래로 눌러버리라고? 오른쪽 아래를 누르는데 아무 데서나 눌러. 밀한 부분에서 눌러버려. 밀한 데서 압축돼 있으니까 밀한 데서 눌러버리면 그러면 이걸 부드럽게 이으면 뭘 그릴 수 있어요? 뭘 그릴 수 있어요? 횡파처럼 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그래프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는 형태로 그릴 수가 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건 그릴 수 있어요. 다시 얘는 무슨 진동을 그래프로 표현한 거라고? 용수철 진동을 그래프로 표현했다. 위에 그림을 보고 표현을 했다. 이 파동은 이 그래프 보고 횡파다. 맞아, 틀려? 틀리죠? 이건 그래프에서의 모습이고 횡파 종파는 어떤 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거야? 실제 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거야. 알겠어요? 다시 횡파 종파는 그래프의 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뭘로 보고 판단하는 거라고?
실제 어떻게 진동하는지, 실제 입자들이 어떻게 진동하는지를 보고 판단하는 거라고. 알겠어요? 자, 틀리지 마시고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횡파, 중파는 실제 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거다. 자, 그래프는 횡파처럼 그린 거지만 횡파처럼 그린 거지 실제는 횡파가 아니야. 그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렸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지막으로 한 문제. 이거 잠깐 설명하고 쉬었다가 또 이 문제 또 해야 될 것 같거든. 중요한 문제 또 하나 있어. 자, 변이 위치 그래프가 그려졌는데, 다시 뭐가 그려졌는데? 변이 위치 그래프가 그려졌어요. 쓱.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하나가 안 그려지고 몇 개가 동시에 그려졌어요? 두 개가 동시에 그려졌네. 헷갈리게. 이 파동은 A 파동이고, 이 파동 어떤 파동이고? A 파동이고, 얘는 무슨 파동이래? B 파동이래. 응? 뜨르륵 따라가니까 여기 2m, 여기는 마이너스 몇 미터? 2m, 얘는 0. 1, 2, 3, 4, 5, 6 이렇게 써 있었어요. 자, A에서 B로 바뀌는데 다시 A에서 어디로 바뀌는데 B 모습으로 바뀌는데 몇 초 걸렸다고 할까요? 3초 걸렸다고 하죠. 다시 몇 초 걸렸다고 하자고? 첫 번째 예제야 이거. 외워야 됩니다. 지금 알려주는 이 문제는 외우셔야 돼요. 문제 자체를 풀이법까지 다 외우라고 알려줬어. 외우라고 하는 건 좀 외워. 기준이니까, 풀이 기준이니까. 자, 요거까지만 할게. 자, 이 파동이 오른쪽으로 진행할 때, 다시 무슨 쪽으로 진행할 때? 오른쪽으로 에너지가 할 때, 파장은 다 보이니까 주기하고 진동수만 풀자. 주기 얼마니? 진동수 얼마니? 이렇게 물어봤어. 주기하고 진동수 얼마니?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야. 오른쪽으로 진행했어. 잘 들어. 한 번 진동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을 한 번 진동으로 본다고 그랬었지. 오른쪽으로 진행한다고 하면 마루가 오른쪽으로 갔다고 생각하세요. 다시 마루가 어느 쪽으로 갔다고 생각하세요? 오른쪽으로 갔다고 생각하세요. 응? 그러면 4칸 중에 몇 칸 움직였어? 한 칸 움직였지. 한 주기는 또 하나 있듯이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오는 데 걸린 시간이거든. 다시 한 주기란 뜻이 또 어떤 의미도 가지고 있다고?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오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서 아직까지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올 수가 없죠. 몇 번을 더 가면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올까? 4번을 더 가면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가. 그러면 한 주기가 여기까지 움직여야 되는데 그거의 4분의 1이니까 몇 분의 1 주기 지났다고 판단해야 돼? 4분의 1 주기 지났다고 판단해야 돼. 그럼 4분의 1 주기에 몇 초야? 3초야. 그러면 다시 한번 이 문제 주기를 판단하려면 4분의 1 주기에 몇 초 걸렸다고? 3초 걸렸어. 한 주기에 몇 초 걸렸어? 12초 걸렸다는 거야. 알겠어요? 주기가 몇 초야? 12초라는 걸 판단할 수 있고, 그러면 진동수 몇 분의 1Hz야? 12분의 1Hz가 되는 거야. 왜 4분의 1 주기라고 판단했다고? 4칸 중에 몇 칸 움직였다고? 한 칸 움직였기 때문에. 알겠어요? 그러면 요번엔 똑같은 상황을 왼쪽으로 진행할 때로 문제를 내볼게요. 왼쪽으로 진행할 때. 왼쪽으로 진행할 때 주기하고 진동수는 얼마니? 이렇게 물어봤어.